이번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벌써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후보 등록 마감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될 텐데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가 또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이번 선거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의 선거용 버전, 선거용 에디션을 준비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두 당의 의원을 모시고 6.13 선거 얘기를 좀 나눠보죠. 먼저 뉴스닥의 패널이시죠. 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를 출신 박용진입니다. 오늘도 빠짐없이 지역구 홍보.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당 대변인이시죠. 정태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 특집 때 한번 나오시고 오늘 그러니까 명절에 작년인가 그럴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들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지방 유세들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와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요. 저도 이번에 지금 가야 될 때가 제주도 가야 되고 창원도 가고 제 고향인 전라북도 장수도 가야 되고 장수도 가야 그렇습니다. 되고. 정 의원님도 바쁘시죠? 저는 이제 딴 데보다도 제 지역구가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에 갈 일이 참 많고 대구는 또 꽤 멉니다. 그래 한 번 가면 기본적으로 왕복 한 5시간은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그 지방선거 앞에 공천 문제도 있고 또 지방선거 전략 이런 걸 때 대구 자체가 또 하나의 그 큰 중요한 그 지역이죠. 정치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있는 시간이 의외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본 판세가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 어때요?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그 어느 정도만 한 20%만 지지율이 있으면 자기들 사람들끼리 계속 모이거든요. 자기들끼리만. 분위기 엄청 좋죠. 서로가 이래하기 때문에 서로 분위기 엄청 좋아요. 좋다고 다 그래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뚜껑 열기 전까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지율을 높아가 그쪽으로 쏠렸던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가지고 대구 분위기 대구 분위기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원래의 그 보수 야당의 그 이제 분위기로 좀 돌아온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실제로 선거를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직전까지 자료 읽다가 왔는데 TK도 지금 흔들린다. 혹은 TK 하나 정도 지켜낼 것 같다라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굉장히 아픈 기사들도 꽤 많던데요.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지금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70% 80% 가는데 그런 거로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글쎄 실제 그래 되겠느냐 이번 지방선거를 이래 보면 이번 지방선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중간 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국민들의 생활의 질, 삶의 질이라는 건 굉장히 나빠졌고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되겠냐 그냥 단순히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 정도는 그런데 막상 투표장에 갔을 때 알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겠는가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박용진 의원님 지금 두루두루 다니시면 분위기 어떻게 느끼세요? 거기도 다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다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거가 기본적으로 그 자기 지지층을 동원해서 누가 더 많이 잘 설득하고 조직하느냐가 핵심이니까 정태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아까 지금 잠깐 중간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성격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언론에서 쓰기 좋으니까 그렇게들 쓰시는데 저는 이번 선거는 반평화 세력인 야당 심판이라고 봅니다. 야당 심판의 선거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언제예요? 지난번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할란다 정상회담. 6.12 판 깼을 때 지난 금요일입니다. 불과. 딱 두 군데가 싱긋 웃으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어디요? 아베 총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태욱 대변인이 웃으셨어요 그때?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평양냉면 맛에 취해서
여기 평화 위장쇼에 뭐 놀아나더니 예.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화들짝 놀래고 가슴 철렁하고 있는 상황에 예. 어떻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이렇게 아이고야 고소하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고 입장들을 내는지 그 김진태 의원이랑 다른 평의원들 낸 것도 보면 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했어요. 고소하다. 예. 그래서 이거 아베 총리가 그러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한반도에서 이게 불안정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아야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제1야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예. 정권 심판 아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예. 정권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라는 성격보다는 오히려 제1야당이 자기들한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남북 평화 문제를 자기들의 선거 전략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한국 땅 심판의 의미가 오히려 더 짙을 그래서 저는 것이다. 국민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이 지금 손을 번쩍 드셨어요.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 가면은 경제적인 이슈가 상당히 크고 밑바닥에 아주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로 어느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삶이 이제 좋아졌느냐 하면은 뭐 50%가 나빠졌다. 좋아졌다는 게 11.8%. 삶의 질. 예, 경제적인 예. 이제 경제적인 짐이 그렇고 구체적인 통계에서도 실업률이 4.5%인가 그 IMF 이후로 가장 높아졌고 또 청년 실업률은 24%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률 그 4.5% 뭐 청년 체감 실업률 그 24%인데 그 중에도 일 같지 않는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업률 중에는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통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 그래 되면 그런 거를 보면 실제 우리나라 실업률은 제가 보기에 한 10%를 훨씬 넘는다고 저는. 그러니까 아까 허드렛 일이라고 하신 거는 그러니까 불안정한 고용인 예,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 이제 거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든지 지금 이제 실업률 통계 내는 거는 전부 다 뭐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다 그 취업자로 되고 그다음 내가 취업 준비를 한다라든지 이래도 그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고 이래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통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지역에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여당 심판이 될 거다. 여당 심판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심판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잠깐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루킹이 아니라 누군가 트럼프가 비슷하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트럼프가 6.12 판 깼을 때 그때 한국당이 정말 싱긋 웃으신 거예요? 약간 아니 그런 거야. 이제 그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야당을 평가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폐기를 해서 대화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판문점 그 회의한 것에 대해서 그 절차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그 북핵 폐기에 대해서 남북 그 정상회담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북핵 폐기를 하는데 이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북핵 폐기는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로 치부하고 남북 화해라는 이름으로 너무 남북 상생 여기에 너무 이제 치우쳐져 가지고 투 트랙으로 동시에 가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가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판문점 1차 회담 선언에 보면은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7번째 제일 끄트머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 위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거기에만 방점 찍는 거 아니냐 염려된다. 뭐 남북이 이제 같이 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체제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정전 체제를 흔드는 이런 것으로 될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자, 박 의원님.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제가 왜 자유한국당을 답답하다 그러느냐면 우리 정태욱 의원님처럼 이렇게 그 깊은 해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사람들아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하고 가야죠. 남북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기본 상식에 기반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잘 되기를 기원하고 이렇게 그 원마이크를 해줘야죠.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여줘야죠. 우리 민족 전체의 일이고 우리 국민 전체의 일인데
그런데 여기에도 정쟁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쟁으로 그러니까 간다. 지금 정태욱 의원님처럼 아이고 경제 문제가 어려운데 오케이 잘 됐어. 정부 여당이 책임을 물어야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요. 예. 홍준표, 김진태 그리고 그 김성태 이분들의 이게 말이 참 못됐어요. 그래서 국민들부터 상처 입으세요. 뭐 위장쇼니, 뭐 좌파만 지지하니 아니 무슨 이런 뭐 거요? 평양 냉면 맛에 취해서 뭐 평양 위장쇼니 이렇게 얘기하는 공범이니 거 이런 거요? 정말 기분 나쁘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평양 냉면 맛에 취한 거고 네.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평양 위장쇼에 속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 대변인께서 뭐 대변인이시니까 한마디 하셔야겠네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뭐 상대방 당 지도부를 그렇게 사잡아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신 말씀을 그냥 드려놨어요. 싸잡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번 그 남북 1차 회담이든 2차 회담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래 봤을 때에 북핵 폐기로 해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에 중국조차 동참하는 것 때문에 사실 1차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2차 정상회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회담을 안 한다 이렇게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에 풍계리 핵 실험장 그 취재하는 남한 기자들을 뭐 오게 했다가 말았다 이렇게 갖고 노는 모습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또 그냥 갖고 놀이켜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갖고 놀림을 당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까지 가가지고 안 되니까 또 뭡니까 그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하실 말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잠깐만 10초만 우리 정태욱 의원님이 말씀이 길어요. 그러니까 잘 조절하셔야 제가 시간 보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자존심 문제다. 자존심 문제다. 박 의원님. 아니 그러면 김정은하고 북한 정권에다가 항의를 하셔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걸 다 정쟁으로 말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잘못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든 그러니까 내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쟁이 있을 수 있어요. 야당이 여당 공격해도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 문제에서 서로 논쟁해야죠. 그런데 가령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하잖아요. 혹은 또 뭐 트럼프가 그 6월 12일 날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잡아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가서 매달렸으면 6월 12일 날 선거 전날 했겠냐. 이게 당대표 홍준표 대표의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선거로만 말아서 가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정쟁으로만 말아가려고 그러니까 국익에 대한 문제는 실종되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도 실종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충고는 뭐냐면 정쟁할 걸 가지고 정쟁을 해야지 이 평화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서 정쟁을 하니까 자기들에게도 야당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국민들이 오히려 부글부글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취자 2753님의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결국 국회에서 통과 안 됐죠. 정 의원님. 근데 어쨌든 큰 대의는 우리 잘 살자는 거니까 한반도가 같이 평화롭게 이 지지 선언은 좀 같이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지금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지지선언보다 비준을 해달라는 게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 60조나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보면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나 입법 조치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비준을 하지만 이 지금 현재 판문점 선언을 1차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어떠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이다. 정치적인.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한번 들면은 1970년에 나왔던 독일 동서독 기본 조약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동독이 무슨 책임을 지고 서독이 무슨 책임을 지고 어떠한 책임을 지고 그거를 조약에 7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시비가 붙을 것 같으니까 의정서라 해가지고 또 그 구체적인 문구에 대한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이번엔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도 너무 추상적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비준의 대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 북한이 저렇게 이번에 그 남한 기자 오라 가라 뭐 이렇게 자꾸 떼쓰고 지멋대로 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관행인데 남한만 오히려 그 정치적인 이 비준을 해놔 놓으면은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남북 대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북핵 폐기를 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알겠습니다. 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해하셨어요, 박 의원님. 이래서 비주는 어렵다. 이게 전형적인 우리 대변인 업계에서 쓰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죠. 왜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건 예. 국회에서 그 지지 결의안을 좀 채택해달라 이거였는데 그러네요. 비준을 얘기하셨어요. 비준은 그야말로 국가 간의 약속 이거를 각 의회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하는 그러네요. 매우 비준 중요한 말고 법적 절차. 진짜 결의안이라도 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얘기를 못하네. 우리 자 이야기 계속 하세요. 정 의원님이 오늘 말씀이 기셔가지고 제가 박 의원님 좀 더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약은 그야말로 법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태욱 의원님께서 따져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근데 결의안은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정책 뒷받침이고. 결의라도 해주자. 이거를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초안을 제출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드루킹 특검을 하면 이거 결의안이라도 우리 같이 통과시키자까지. 박수라도 쳐주자. 이 정도잖아요.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무슨 북핵 폐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단어 집착. 알겠습니다. 이걸로 또 정쟁으로 몰고. 오늘 지금 질문거리 굉장히 많은데 이 얘기하다 끝나겠는데. 야당이 자꾸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면 이거 여당이 좀 양보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난 많이 참았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야기 아까 이제 비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지 결의안인데 이번 지지 결의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거는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당겨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판문점 선언의 7개 조항을 보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거기에 북핵 폐기의 문제라는 이야기는 없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실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양쪽의 주장이 뭔지 알아들었고 아마 청취자들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각자 판단하시리라 보고. 그러니까 뭐든 정쟁하려고만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뉴스닥 선거용 에디션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하루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절대 오늘 하루로 끝낼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한 4분 남았거든요. 한 가지 이슈만 더 가겠습니다. 지금 뭐 지방선거 이슈가 사실은 이 한반도 이슈에 덮여가지고 다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지사 이슈가 하나 커요.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이른바 욕설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그날 막 다운되고 이랬죠, 정 의원님.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공개. 전 되게 비겁하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로 비겁합니다. 첫 번째 남경필 지사 후보요. 에이, 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할지 말지 판단을 한다고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느닷없이 그 당에서 하고 본인은 빠져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득은 챙기고 부담과 손에 흙 묻히는 일은 당을 시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정도 나간 그리고 뭐 다선의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고 정책 이득만 탐하려고 한다. 아주 나쁜 태도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경필 지사가 남의 집 가정사 얘기할 입장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의 가정사는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당에서 그 남경필 지사의 그 가정사 가지고서 얘기하는 그건 정당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책 선거 하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짚어나가려고 하면 본인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남의 집 가정사 가지고서 이렇게 그 마치 뭐 이거를 후보 도덕성을 검증하러 간다. 그것도 본인이 제기를 해놓고서는 당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저는 아주 좋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도도 낙법이 있어요. 잘 떨어져야 안 다칩니다. 정치도 떨어지더라도 잘 떨어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쟁하고 정말 그 흑투성이 이전 투구하다가 떨어지면 있잖아요. 재기불능에 상처 입습니다. 남경필 후보, 정 의원님. 이재명 그 후보의 그 파일을 들어보면은 정말 인격적인 문제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사 문제를 넘어선다? 넘어서고 그리고 또 이 선거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유불리가 될지 사실 이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그 정도 파일은 보통 사람이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익이다? 공익이고. 그리고 아까 그 법을 이야기했는데 뭐 법 문제를 떠나가지고 실제 그 도지사 같이 저렇게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는 정책적인 능력이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이 예. 그럼 상대방 뭐 지는 깨끗하냐? 그러면 그걸 같이 공개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공개해라. 나무 볼 것도 깔 거 있으면 깔아. 뭐 이야기하는 게 뭐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런 본인의 그 결혼 문제, 이제 이혼했는 문제 이런 문제들 같이 하는 그런 것이 다 선거에서는 중요 이슈가 되는 건데 그거를 왜 저 하지 말자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선거라는 거는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측면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파일을 보면 이 사람은 저 인격 파탄자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주 문제가 있다. 지금 굉장히 거친 단어 나왔어요. 인격 파탄 후보다. 예. 이거는 박 의원님이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선거가 그런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사 다 파헤쳐가지고 그거 공개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경기도가 나가야 될 방향인가요? 아주 실망스러운 말씀을 지금 하셔서 매우 뜻밖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선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전체 선거에서 이것만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 정치가 계속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만일에 예. 그 선거에 실패하시잖아요. 남 탓하실 거 없어요. 트럼프 탓하거나 문재인 대통령 탓하실 거 없이요. 그 지도부, 홍준표 대표와 그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잘 복귀해 보세요. 국민들에게 왜 심판받는지 판단해 보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주장하는 게 예. 매우 답답한 그 상황이에요. 팩트 자체를 뭐 우리가 모두 그 다른 부분 빼고 여기만 올인한다. 그건 너무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집중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공격하는 거는 우리 박용진 의원이 여러 측면에 있는 걸 다 무시하고 그 부분에 한다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제 별명이 팩트박이에요. 팩트박. 팩트 중심으로. 제가 조금 끼어들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오늘 한 번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반도 못했거든요.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에 뉴스닥 선거용 에디션 한 번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대로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죠? 정 의원님. 보고 이야기. 왜 또 발을 빼세요? 우리 지금부터 계속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도 바빠요. 얘는 서울이잖아. 아니, 선배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나가서 싸우세요. 나가서. 두 분 제가 일정 최대한 맞춰보고 이대로 다시 모여서 우리가 남은 얘기 더 해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